우리는 당뇨에 대한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당뇨가 치료됐다는 소식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현대의술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였고 수많은 의사들과 제약회사의 연구진들 그리고 건강에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쏟아놓는 정보는 홍수처럼 밀려 넘쳐나고 있는데 왜 완치 소식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당뇨는 치료될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실까요? 아마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께서는 당뇨병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중해서 드릴 말씀은 너무나도 많고 많은 의학 박사들과 당뇨 전문가들이 발표한 당뇨가 생기는 수많은 원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공통적인 당뇨의 원인을 찾아보고 그 원인을 토대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인가 아니면 정말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이든지 원인을 잘 몰라 치료를 못하지만 분명한 원인을 안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겠죠. 확실한 것은 원인을 알면 원인만 제거하면 되는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너무나 확실한 답변 아닌가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건강을 찾는데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9988H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원인을 종합해서 제2형 당뇨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제2형 당뇨병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어떤 한 가지 이유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밝혀진 것은 유전과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뚱뚱하면 당뇨병을 의심하라는 말이 있듯이 비만은 당뇨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계속된 비만은 몸 안에 인슐린이 혈당량을 낮추지 못하게 만들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점점 떨어뜨려 당뇨병이 생깁니다. 또한 비만은 고혈압이나 심장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식생활 중에 탄수화물, 특히 설탕과 지방의 과다한 섭취는 체중이 증가하고 당뇨병의 원인이 됩니다. 운동 부족은 비만을 초래하고 근육을 약화시키며 저항력을 저하시킵니다. 우리 몸에 오래 축적된 스트레스는 부신피질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저항력을 떨어뜨려 질병을 유발합니다. 고혈압이나 이상 지질 혈증이 있으면 당뇨병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호르몬의 이상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당뇨병이 유발되며 뇌하수체나 갑상선, 부신 호르몬과 같은 간접적인 관련 인자도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균 감염증이 걸리면 신체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당 대사도 나빠지게 되어 당뇨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췌장염, 간염, 담낭염 등은 당뇨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경통, 루마티성 질환, 천식, 알레르기성 질환 등에 사용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제,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등과 같은 약물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뇨병의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많은 전문가들이 밝혀낸 당뇨의 공통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이젠 현대의학에서의 치료법과 한의학적 치료 그리고 기능학에서 하고 있는 치료법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현대의학적인 측면에서의 치료는 인슐린과 약물을 치료로 하고 있으며 약물로도 치료되지 않아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신장 투석을 하고 신장 투석으로 신장이 아주 망가져 버리면 그 이후에는 신장 이식 수술로 진행하여 치료가 아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의학에서는 인슐린 치료법과 약물 치료를 하는데 약물 치료로는 탄수화물을 섭취하여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위해 사용하는데 장에서는 당 흡수 억제제를 사용하여 장에서 당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물을 사용하고 췌장에서는 인슐린 분비 촉진제를 사용하거나 인크레틴 증가를 위해 수용체 작용제를 사용하며 간에서는 당 합성 억제제를 위해 당 합성 억제제를 사용하며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소변으로 나갈 때 콩팥에서는 포도당을 재흡수하는 것을 막는 억제제를 사용하며 포도당이 지방으로 근육에 저장하려는 것을 인슐린 작용을 개선하여 지방을 저장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장기의 기능에 따라 약물로 증상을 완화하려는데 목표로 약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슐린이나 약물은 치료제가 아니고 각각의 장기의 기능에 따라 증상을 완화해주는 약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당뇨약을 먹고 수치가 정상이면 안심을 하며 일상의 일을 하며 살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병을 키울 뿐입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내 몸의 장기들은 서서히 그 기능이 점점 나빠져 결국은 더 큰 질병으로 합병증이라는 질병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고 관리만 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그러면 한의학적 한방치료로 눈길을 돌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당뇨병을 소갈병이라 하여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음식을 계속 먹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것을 보고 몸에서 물이 바짝 말라가는 병이라고 생각하여 심장과 폐의 건조한 열기를 촉촉한 음액과 시원한 물의 기운으로 적셔주는 치료약재로 맹문동, 천문동, 오미자, 생지황을 사용하며 간의 우라 즉 화 스트레스를 자주 참고 억제하는 데서 비롯한다고 해서 당기, 우기인, 백작약, 향부제 등을 사용하여 최대한 물 기운과 오장을 자양하는 약초를 써서 오장 자체와 신체의 세포가 말라버리는 것을 막아주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비장과 위장을 촉촉하게 자양하고 시원한 물을 대주는 약재로 천화분, 갈근, 지모를 사용하며 신장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물을 대주는 처방을 하는데 목단피, 숙지황, 산수유, 상심자를 사용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의학에서는 초기 당뇨는 생활습관과 함께 완치 가능성이 있지만 췌장이 위축되고 말라 인슐린 분비가 상당히 약해진 경우에는 한약으로 그 진행을 늦출 뿐이지 고쳐서 정상으로 만들기는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방치료를 살펴본 결과 한의학에서도 직접적인 원인을 알지 못하므로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보다는 장기의 기능에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능학에서는 당뇨병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당뇨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현대의학과 한의학, 치료법에 한계가 있음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대체의학 기능학에서는 사실 당뇨 초기 단계나 고혈압, 고지혈증은 식이요법과 때론 여기에 영양요법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조정되고 완전히 낫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는 이미 당뇨병으로 진단 시점에서 췌장의 기능이 많이 약해진 상태로 인슐린 분비 기능이 많이 저하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많이 진행된 때문에 대체의학 쪽에서는 고칠 수 있는 질환으로 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치료 또한 의학적 치료를 병행하면서 당뇨약으로 부족해질 수 있는 영양소를 채우고 혈당을 최대한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보충해야 할 영양소로는 코큐텐, 엽산, 비타민 12를 섭취하도록 하고 마그네슘, 아연, 크롬과 같은 미네랄과 함께 잉여의 포도당을 빠르게 대사하여 제거하고 세포막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식후 혈당 상승을 막아줄 수 있는 약초, 바나나 잎이나 오디, 여주나 과루군 등을 사용합니다. 고혈당이 진행되면서 올 수 있는 혈관과 세포의 손상을 방어하기 위해 항산화제인 오메가369가 필요할 수 있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 세포막을 유연하게 하며 췌장세포 파괴 억제를 위해 RTG 오메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서술한 것을 다 먹으라는 것은 아니고 현재 당뇨 정도와 진행 정도와 몸 상태에 따라 꼭 필요한 것을 섭취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양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며 영양제를 권하거나 식이요법을 권하거나 이걸 먹었더니 좋아졌다고 하며 이런저런 것들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것들을 따라 해보신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어떠세요? 좋아지셨나요? 참고로 서울 삼성병원 내분비대사과 건강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완치는 모든 당뇨병 환자들의 염원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참으로 많은 노력이 있었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발전이 있었다. 당뇨병 치료의 최근 뉴스를 접하다 보면 수년 내에 당뇨병이 완치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보기도 한다. 그렇다. 난치성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 큰 소강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당뇨병이 왜 생기는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당뇨병은 생활습관병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즉 부적절한 식사, 움직이지 않는 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다. 생활 습관의 개선 없이는 어떠한 첨단 치료법으로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치될 수 있다는 첨단 치료법이 언제쯤 현실화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생활 습관의 개선이 어떤 첨단 치료법보다 더 당뇨병 치료에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다. 방금 읽어드린 건강 칼럼에서 말한 것처럼 생활 습관의 개선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하며, 본질을 파악해 보면 피를 맑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지금까지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당뇨의 90%를 차지하는 성인 당뇨의 경우는 잘못된 식사나 비만 또는 생활 습관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져 있잖아요. 그러니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한 노력 여하에 따라 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병을 극복할 수 있다니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당뇨의 확실한 원인이 무엇인지 감이 가시죠? 혈액에 당 성분이 많기 때문에 피가 끈적이고 탁해지고 산화된 혈액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므로 모든 장기가 나빠지면서 합병증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원인을 분명히 알았으니 원인만 제거하면 당뇨는 치료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피의 문제입니다. 피만 맑게 만들어주면 당뇨는 치료되는 것입니다. 박사나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핵심적인 키워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전문가가 말씀하신 원인 중에 유전적인 것이라고 하네요. 핵심은 유전인자로 인한 유전적인 걸 수도 있지만 유전인자보다는 그 가족만의 집단 생활에 의한 생활 습관과 식생활, 먹거리 동일성이기 때문에 오는 가족력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비만인 사람들 식구는 거의 비만인 사람이 많습니다. 비만과 과식이 당뇨의 원인인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 핵심은 뭘까요? 잉여 포도당이 넘쳐 혈액에 떠돌아다니는 것, 결과는 피를 탁하게 만듭니다. 다음은 생활습관, 운동 부족이 당뇨의 원인이 되는 것은 포도당이 근육이 없어 태우지 못하고 운동을 해서 에너지로 사용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지 않아 당을 태우지 못해 혈액 속에 넘쳐 떠돌아다니면서 피를 탁하게 만듭니다. 고혈압과 약 그리고 그 외 약물과 스트레스도 같은 맥락으로 약물은 피를 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내 몸속에서 생기는 독인데 이런 약물 독이든 스트레스로 발생한 독이든 이런 독이 피를 탁하게 만들어 병이 들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화를 말하는데 노화는 오랜 세월 살다 보면 약물도 먹게 되고 내 몸속에 독도 발생하고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으로 사고로 인해 약물을 먹고 죽은 피가 내 몸속에서 고여 있는 등 노화는 피가 노화되고 산화되면서 피를 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셨을 때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네, 핵심 키워드는 곧 피, 혈액이며 혈액이 산성화된 것입니다. 피를 맑게 만드는 것이 곧 건강하게 사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피를 맑게 만들면 당뇨는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건강을 해치는 근본적인 원인은 피가 산성화되어서 생긴다는 것을 아셨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성경 레위기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인 피, 혈액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피, 혈액을 맑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돈 벌고 싶으세요? 그러시다면 제가 깜짝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인간의 피, 혈액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 보세요. 세계적인 부자가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과연 인간이 피를 만들 수 있을까요? 피는 아무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피는 누가 만들 수 있나요? 내 몸속에 흐르고 있는 피는 절대로 타인이 그 누구도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피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피는 내가 만듭니다. 내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피를 만드느냐, 나쁜 피를 만들어 병이 들게 하느냐는 분명히 내가 만든 결과물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부, 아니 엄마들은 그 가정의 건강을 담당하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정의 모든 중심이 바로 주부입니다.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진 주부란 이름이 행복한 가정도 만들고 모든 식구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종족을 번식시키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주부가 가족의 건강에
관심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가족의 건강 상태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생기는 첫 번째 원인은 피가 오염되고 산소가 부족하면 백혈구는 죽어가고 세균은 증가하고 인체의 모든 장기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을 조금 뽑아 현미경으로 보는 생혈액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적혈구의 모양과 혈액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우측 상단에 있는 이미지를 보면 적혈구의 모습이 포도알처럼 동그랗게 보이는 것이 맑은 정상적인 혈액이며, 아래 이미지에서는 보는 것처럼 적혈구가 모두 모여 엽점처럼 보이는 것은 피가 오염이 되어 뭉쳐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긴 혈액은 순환되지 않습니다. 모든 병은 피가 오염돼서 생깁니다. 오염된 피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혈액 속에 요산이 많아져서 통풍이 걸리게 되고, 당분이 많아져서 당뇨병에 걸리게 됩니다. 또 지방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지혈증이 되고, 그것이 간장에 달라붙어 지방간이 되고, 혈관의 내벽에 달라붙어 동맥경화가 되고, 이윽고 고혈압과 뇌경색,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피를 맑게 만들어야 합니다. 잠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족관 속에 있는 물고기는 어떤 물속에서 활기차게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산소를 불어넣어주고 물고기 먹이도 넣어주고, 그 물고기가 잘 살 수 있도록 물 온도도 맞춰주고 물때가 끼지 않게 청소도 해줘야 되겠죠. 수족관 주인이 곧 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부의 임무가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세포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몸속의 체세포가 맑은 체액 속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지만, 오염된 체액 속에서는 각 기관의 세포들은 힘을 잃고 시들시들 거리다가 살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면 우리 몸도 병이 들고 시름시름 앓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피를 만들기만 하면 질병은 사라질 것이며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피가 건강하고 좋은 피가 되려면 피의 4대 요소가 필요합니다. 즉 우리 몸은 산도 pH가 7.4 약 알칼리성이 되어야 하며, 염도는 0.9%, 체온은 36.5도, 그리고 0.1의 당도를 유지해야만 건강하고 좋은 피로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됩니다. 좋은 피, 건강한 피를 만들고 싶으신 분은 010-4923-9989로 연락주세요. 건강한 피를 만드는 원료로는 제일 먼저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물을 먹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음식을 골고루 먹고, 몸에 해가 되는 음식은 삼가해야 합니다. 또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건강한 피를 만들었다면 피가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는 일입니다. 항상 웃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백혈구가 건강해야 하며 암세포를 잡아먹는 NK세포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NK세포는 웃을 때만 생긴다고 합니다. 평상시 많이 웃어야만 암과 같은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피가 맑아야 피 속의 혈구들이 제 역할을 잘 합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들이 각자가 맡은 임무가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적혈구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장기, 신경, 뼈, 피부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쓰고 버린 쓰레기, 노폐물과 탄산가스를 운반하여 처리하는 배달부 및 청소부 역할을 하고, 백혈구는 우리의 용감한 군인처럼 좋은 공격용 무기를 장착하고 수시로 적군이 쳐들어오면 적군을 막고 물리치는 막강한 군대 역할을 하는 혈구이며, 혈소판은 적과 싸우다 생긴 상처를 싸매주며 피가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도시를 재건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몸을 순환하며 열을 분산하여 체온을 조절하고 혈당량을 조절 0.1% 유지하며 삼투압과 pH를 유지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피이기 때문에 피는 곧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중요한 피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몸속의 피를 내가 매일 오염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피가 오염돼서 몸이 아프면 낫기 위하여 병원에 가고 또 약을 먹습니다. 이 얼마나 무지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피를 맑고 묽고 깨끗하게 뭉치지 않도록 피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피가 깨끗하면 우리 몸은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아셨으니까 아프면 피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이나 약을 먹기 전에 내 피가 오염돼서 아프는 것이니까 피를 나쁘게 만든 원인을 제거하시고, 그 다음 피가 나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미 나빠진 피 쓰레기는 자연정형요법으로 빼버리십시오. 당뇨병이 생기는 두 번째 원인은 포도당이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 포도당을 간과 근육에 저장해야 되는데 저장할 공간이 부족하여 인슐린 저장 창고에 문을 열려 해도 저장할 곳이 없으므로 잉여포도당이 혈액을 타고 떠돌아다니다 지방으로 변해 간과 복부에 쌓여 비만을 일으키므로 잉여포도당을 태워버리거나 몸에 덜 채우는 것이 치료의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단식을 하시던지 아니면 운동을 해서 지방을 태워버리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단식요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루를 단식하면 위를 완전히 비우게 되고 3일을 비우게 되면 내 몸이 유지되기 위하여 간과 복부에 쌓여있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지방을 태워 없애줍니다. 7일을 단식하면 지방을 완전히 태워 없애버리게 되고 우리 몸속에서 작동하는 자정정화 시스템이 새로이 재부팅되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식요법으로 넘쳐나는 지방도 태워 없애고 몸속의 자정정화 시스템도 다시 살려 피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약을 버리고 몸을 바꿔야 합니다. 혁명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간헐적 단식을 권합니다. 다음은 모든 장기 내 모세혈관에 가득히 쌓여있는 어혈을 뽑아내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어혈을 제거해야 합니다. 혈혈관이 막혀서 피가 흐르지 못하여 모든 장기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혈액은 혈관을 타고 우리 몸을 돌고 돌아 산소와 영양을 세포에게 전해주고 노폐물은 몸 밖으로 버리도록 설계되어 작동하고 있는데 어떤 곳이든지 혈관이 막혀 혈액이 순환되지 못하면 반드시 그곳에서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속도로에 많은 차들이 소통이 원활해야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만약 사고가 난다면 교통체증이 생겨 소통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당뇨의 원인은 췌장으로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기능이 떨어져 인슐린 분비 작용이 원활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췌장을 살려줘야 하겠습니다. 자연정혈요법으로는 어혈을 뽑는 것이 전문이니까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연정혈요법의 측면에서 당뇨병은 모세혈관에 혈전이 쌓여 장기가 고장난 병, 피가 잘 돌지 않아서 생긴 병, 대사성 질환, 즉 성인병, 만성병 등이 발생합니다. 췌장의 혈액순환이 나빠 기능이 떨어지니 인슐린 생산이 부족하므로 혈중의 당을 체세포가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소변과 함께 밖으로 보내는 병입니다. 그 결과로 인체는 힘을 쓰지 못하여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며 머지않아 온갖 합병증을 일으키고 앙상하게 말라서 사망합니다. 현대인이 무서워하는 불치병입니다. 이제는 젊은 층에서도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신장과 췌장을 사혈해 주어야 합니다. 이미 신장을 살리자는 영상편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혈자리는 마지막 갈비뼈에서 수평으로 또 척추를 수직으로 볼 때 만나는 지점에서 초록색 별자리가 신장 혈자리입니다. 노란색 별은 신장 주변의 어혈을 마지막 사혈해주면 되는 자리이며 공동 혈자리를 빼놓고 모두 신장의 혈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 혈자리도 사혈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간과 위, 췌장혈을 사혈해 주어야 합니다. 췌장은 간장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사혈로 어혈을 뽑아내기 좀 어렵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신장 사혈을 해보고 싶은데 어디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신다고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자연정혈요법에서는 혈자리 중 신장혈만큼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혈자리를 잡으셔야 합니다. 그림으로 보시고 잘 모르시겠고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미러클 연수원 010-4923-9989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몸속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고 해독작용과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되는 식품과 혈액을 맑게 하며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줘야 합니다. 믿을 수 있고 당뇨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필요하시다면 필히 상담해 주세요.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천안신부센터 010-4923-998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섭취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요약하면 피를 맑게 만들고 간헐적 단식요법으로 몸속에 쌓이는 지방과 독을 태워버리고 장기의 모세혈관에 막힌 어혈을 뽑아내고 또 우리 몸속에 부족한 영양소를 건강식품으로 보충하면서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며
끝으로 적당한 운동을 하신다면 당뇨뿐만 아니고 고혈압, 특히 심혈관계와 뇌혈관계 질환은 깨끗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몸 관리를 하게 된다면 잃어버렸던 건강을 다시 회복하여 건강하게 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당뇨 치료에 대해 당뇨 전문가들이 하시는 치료법과 제가 오랜 시간 드린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성인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 상담을 환영합니다. 미러클 연수원 010-4923-9989로 전화 주세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면 당뇨병은 결국 피 안 도는 병입니다. 먼저 피가 탁해지고 오염이 되어 췌장을 망가뜨려 췌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인슐린 분비가 안 되거나 혈액 내에 당 성분이 너무 많아 포도당이 지방으로 변해 피가 끈적이므로 피가 안 돌아서 발병하여 전신의 장기에 혈액이 순환되지 않아 각 장기가 그 기능을 상실하여 합병증으로 확산됩니다. 그러므로 과잉의 지방을 태워버리고 피를 맑게 하며 쌓인 어혈과 독을 뽑아내고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준다면 모든 병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 어떠셨는지 좋으셨다면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도 꾹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퍼날라 주세요. 혹시 누가 알 수 있나요? 이 영상을 보시고 건강을 되찾는 분이 계실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설상 감상하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